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자세. 인도합니다. 3회는 특집 방송으로 하겠습니다. 방송이 처음이라서 서툰 점이 많습니다. 다만 하나의 과정이라고 여기고 차츰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한 거죠. 오늘은 지금 시각은 오전 1시 6분입니다. 왜 이제 새벽에 하지 않고 지금 하냐? 말 그대로 특집 방송입니다. 특집 할 만한 이유가 있겠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오늘 저녁에 인터넷 뉴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갑자기 신년초부터 경제학자들 이야기를 많이 하더군요. 순위까지 매겨가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이유는요. 그 구기번이 말이죠. 아스펜 연구소라고 있어요. 이제 그것도 이제 레비 박사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지금 각국의 지도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했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럼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분석한 바로는 일희일비를 가했다 지도자에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루는 이를테면 이런 거죠. 하루는 그 지도자를 위해서 막 잘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은 지도자를 마치 없애버릴 것처럼 막 보는 거죠.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막 잘해주고. 그러면 도대체 이게 지도자 입장, 그 사람, 그 국가 지도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사람, 그게 뭐냐. 종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종잡을 수 없게 만드는 상태. 그렇게. 혼돈한 상태로 빠지게끔.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의 일일비론의 요점, 전술이 아닌가. 상대방을 마비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인드라에게도 이런 것들을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는 인드라 말대로 해주고 또 다른 날은 인드라 말하고 완전히 상반되게 가령 쪽발리를 위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막 전달해주고 그 다음 날은 반쪽발로 나가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가설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준 세력이 따로 있거나 따로 있고 반대한 세력 따로 있다든가. 물론 이제 인드라도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통로로 세력도 왔어요. 정몽준 쪽 사람 라인도 왔던 것 같고 추정이 되고 쪽바석현 라인도 왔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 하여튼 간에 여러 병간 최소한 서너 가지 서너 종류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추정되는 사람들이 온오프에서 접근을 했는데요. 특히 오프에서도 접근했는데 그렇다고 이제 확증은 못하니까 내가 이제 얘기를 못하는 거죠. 하나 예를 들고 확실한 것도 있긴 한데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왕 이렇게 특집으로 나가는 이유는 이렇게 반응이 뜨거우니까 제가 이제 이웃분들의 얘기를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신속하게 좀 대응하겠다. 쓰는 의미에서 이번에 이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서두에 이제 댓글을 우리 인드라 블로그 운영 원칙이 있습니다. 공개 댓글은요 아무나 다는 것이 아니고요. 인드라 블로그 기자 신청을 하신 분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인드라 블로그 기자인 분이죠. 그러니까 인드라한테 블로그 기자를 신청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인드라가 이제 그것 대해서 그러니까 허가해야만 받아들여야만 그것이 이제 글을 쓸 수 있고요. 나머지 이제 이분들은
비밀 댓글로 써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웃이 아닌 분들은 댓글 달 수 없어요. 이걸 자꾸 이제 얘기를 두 번, 세 번 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드라가 그리고요. 이렇게 뭐 이웃들 많아지거나 이런 거 그렇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강조하지만요. 인드라가 지금 예전에요. 이웃이 2,700명인가 있었을 때 약 한 1,600명은 잘라버렸어요. 이웃 해지시켜버렸어요. 1,100명부터 다시 시작, 한 2,700명대까지 올라갔다, 2,800명인가 2,700명 됐다가, 한 1,600명인가 1,700명 잘라버린 바람에 1,100명부터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저는, 이웃수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연연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저 카페 할 때도 회원 정리 많이 했잖아요. 뭐 나한테 뭐 밉보이는 사람들한테만 잘랐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때도 뭐 한, 카페 정리도 한, 뭐 1,000명 회원이면 한 500명을 탁 잘라버리고 막 그랬어요. 이유는 그거죠. 인드라가 여러 가지가 이거 뭐 그걸 뭐 인드라를 싫어해서 그런 건 솔직히 별로 아니고요. 인드라는 그 어떤 스스로 해지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인드라가 인기가 있는 게 그렇게 왜 좋지 않냐면 인드라의 어떤 수명과도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드라 글쓰기가 유명해지는 만큼 다른 쪽으로 이렇게 좀 수명이 단축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드라는 그래서 이렇게 인드라가 그렇게 크게 인기를 끌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명예욕이 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하지만 그렇게 크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인드라는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좀 그렇다고 또 뭐 이렇게 전혀 글을 안 쓰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글 쓰되 항상 제가 해지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뜨겁게 지나치게 그게 반응하는 것은 다 사람이 이게 그런 또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것들은 또 이렇게 화를 부르거든요. 그게 세옹지마라고 내가 인드라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이제 경계하는 게 내가 굴본론을 정립하면서 보니까 굴본 행동 방식이 인드라 생각하고 좀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희일비, 세옹지마 이런 것들 아주 철저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드라한테도 막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일희일비 쪽으로 막 이렇게 많이 다가오더라. 하루는 막 이렇게 인드라에게 좋은 뉴스만 주고 또 다른 날은 그 다음 날은 아주 안 좋고 이렇게 그러한 경향이 심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제 좀 미치기도 하고 그럴 텐데 인드라는 뭐 이제 원래 그랬던 사람이니까 구의원이 나하고 비슷한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뿐이죠. 긍정적으로 하나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 여기 보시면은 그 화면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사진이. 그런데 큰 의미 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녹음 파일을 이제 비디오 파일로 동영상 파일로 이제 보내다 보니까 사진 한 장 필요한데 그냥 아무 사진 한 장 올린 거죠. 좀 의미 있는 사진 올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있는 게 없어가지고요. 올리는 거니까 큰 의미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캡션이라는 걸 누르시면 하단에 캡션이라는 걸 누르시면 거기 자동 자막이 있습니다. 그 자막 가지고 이제 테드님하고 얘기를 좀 했어요, 사실은. 이게 저번에 제이록펠러 저 동영상 보니까 자동 자막이 나오던데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한국어로 되더라고요.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이렇게 한국 자막은 뭐 이렇게 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만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유튜브에서 제공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어떤 거는 자동 자막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는데 어떤 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튜브 방송 보니까 뭐 너무 길거나 화자가 3명 이상이거나 무슨 뭐 음질이 안 좋거나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른데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건데 그냥 자동 자막이 져줘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되는 경우도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안 된 사람은 뭐냐? 그거는 이제 유튜브가 조금 이제 사람 가려서 하는지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근적으로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는 거고 어떤 쪽은 아예 그런 쪽을 유도를 하지 않아가지고 자막이 처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할 수 없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좀 해야 하지 않나. 세드님 같은 경우는 이걸 안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막 일일이 찾아다녀야만이 세드님 같은 경우는 발견한 거고, 나는 그냥 했더니 된 겁니다. 요런 점이 좀 약간 수상하지만 넘어가기로 하고요. 답변을 좀 잘 간단하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들 좀 모르게 큰 문제들은 없고요. 그러니까 재미 유학생 한 분의 그 질문이 가장 의미가 있어서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미 유학생님이라고 해서 그때 남해 모임에 갔던 그 재미 유학생은 아니고요. 그 다른 분이에요. 그때 재미 유학생은 이제 경영학 전공하신 분이고, 이분은 이제 평화학 전공하시는 분인데, 그냥 편히 삼아 재미 유학생을 그 평화학자라고 내가 부르겠습니다. 지창에서. 그러니까 평화학자님이 이 말씀하신 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 국유보 이 쪽발 라디오, 쪽발 타도 인드라디오. 이건 이제 인드라디오가 귀엽다는 표현은 어떤 마음을 열어님이 해주셨는데, 인디오라고 이제 줄일까? 이거 줄임말로 인디오. 라디오가 아니라 인디오. 이렇게 한번 약자는 쓰고 싶고요. 그냥 인드라디오가 귀엽다니까 계속 인드라디오라고 하겠습니다. 인드라디오를 하면서 그 우려되는 점을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주셨더라고요. 우선 그러니까 뭐냐면 이쪽 인드라디오 이걸 계속 하게다 보면은 이게 텍스트본이 없는 데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있는 거죠. 좀 더 이렇게 좀 심도 깊고 이러면은 이제 텍스트본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필요하지 않냐는 건데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인드라디오가 시작 초기니까 이걸 좀 몸에 좀 익숙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인드라가 또 이거 처음 하는 건데 좀 이렇게 시행착오도 많고 그러니까 좀 이게 몸에 익숙해지고 그럴 때까지 이거 자주 좀 하고요. 매일같이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익숙해지면은 이제 텍스트본도 해야죠. 당연히 이제 할 게 많은데요. 할 겁니다. 예.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이거를 녹음본을 또 이렇게 텍스트화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번에 그 모임 후기 때 마자세 모임 후기 같은 경우는요. 이거 순전히 그 세드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노가다로 하신 겁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이걸 이제 세드님이 괜찮다고 하시는 건데, 원래 이런 것 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공부에 꽤 도움이 되거든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건데, 막상 이게 쓰면 그게 바로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무협지 쓰는 사람들 있죠? 그런 대체 소설에서는 무협지 쓰는 사람들, 초기 입문생들이 그대로 쓰는 그런 연습을 해요. 소설 처음부터 1권부터 끝권까지 그대로 쓰는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협지 책을 익힌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그게 되면은 이제 자기 스타일로 가는 거죠. 자기 거기에다 뭘 입혀가지고 자기 걸 집어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도제 생활에 대한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화 그리는 것도 그렇고 무엇이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본기 습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계속 세드님이 기쁘게 생각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하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저는 좀 만리하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도. 그래서 이제 저는 구유한테 제안하는 거예요. 이왕 이렇게 자막을 같은 걸 하니까 이걸 어떻게 텍스트로 뽑아낼 수 있는, 그것만 따로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좋겠다. 그러면 그것을 1차 자료로 해가지고 원자료로 해서 그냥 몇 가지 좀 수정이 안 된, 좀 이렇게 자막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것들만 고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권할 것이, 이런 자동 자막 처리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걔네들이 여기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자막 처리용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비교하면 구글 언어 서비스, 번역 서비스가 똑같은데요. 이게 보면 한국과 일본 사이의 그 번역은 상당히 정확하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하고 쪽발하고 미국 그 번역 사이트 번역도 정확한 편이래요. 근데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정확하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빈도수가 적어서 그런 거죠. 한일과는 어떤 거냐면 네이버 쪽발 네이버 같은 데서 막 계속 그 야후 서비스니 쪽발 네이버하고 그쪽하고 연결돼가지고 계속 그런 것들을 사이트를 서로 왔다 갔다 시키니까 많이 된 거죠. 정책적으로 만약 한국에서 그런 것들 좀 많이 했었으면은 다 될 겁니다. 일본은 이제 1억 3천이니까 현재 그러니까 또 이제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상국위원회 중심 국가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이제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만약 그것도 실용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지금 영어로 쓸 것도 일단 일본어로 번역했다 다시 일본에서 이제 미국을 번역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그렇게 하더라도 한 번쯤은 그냥 한국에서 이제 영어로 번역하는 거,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는 거 이런 거 꼭 한 번씩 그냥 보지 않더라도 그냥 해보세요. 그게 자꾸 이렇게 한번 해주는 게 디버깅 이렇게 해주면은 그만큼 더 이렇게 그 번역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거죠. 나중에 더 보다 정확한데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 자막 처리도 이런 것도 해주면 좋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정리를 녹음본 2회 녹음본을 정리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좋지 않다. 악마다. 통계적으로 반드시 얼마나 안 좋은 사람들이 껴있다. 우리는 기억할 때마다 안 좋은 것을 더 많이 기억하고 안 좋은 면을 더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일부의 안 좋은 것을 일반화시키고 그것을 큰 그룹으로 나타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언론표현하면 그 누구도 나쁜 놈이 된다. 먼지를 털면 누구나 먼지가 나듯이. 우리는 하나의 면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를 택하면 안 되고 언론이나 어디서 한 사람을 완전 나쁜 놈으로 모는 만화사냥을 할 때 거기에 동참을 하는 오류를 저지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셨군요. 또 하나는 이제 정치적 얘기는 생존 경제에 관한 얘기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인류가 동물의 살 적에도 인류는 공생을 하며 살아왔다. 혼자 산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생을 추구해야 하고 같이 잘 살려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다 같이 한꺼번에 크는 것은 힘드므로 먼저 몇몇을 키워야 한다. 몇몇이 큰 뒤에는 그 큰 녀석의 힘으로 다수를 키우고 더 잘 살게 해야 한다. 그러나 그 큰 놈 혼자만 잘났다고 지 혼자 잘난 맛에 자기만 잘 살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 큰 놈도 공생을 하고 남을 돕고 같이 잘 살려고 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스의 정신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 이제 이기주의 얘기하시고 경제학의 바탕인, 셀프 인터레스트로 움직이니까 이거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리를 참 잘하세요. 요약도 잘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이 제일 기본적인 그 셀프 인터레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약간 오해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보통 이제 아담 스미스 고정경제학 아담 스미스로부터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사실은 아담 스미스는요. 셀프 인터레스트를 보다 이제 셀프 러빙 그래서 이제 자애심이라고 번역하는데 난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자존심이라고 번역하고 싶어요. 자존심. 죄송합니다. 딸기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이기심 같은 경우는 탐욕과 연관되는 거라고 보고 이거는 이제 그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건 건전한 이기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좀 보다 나은 생활을 원하는 것, 보다 지금의 현재의 나에서 좀 더 이렇게 잘 사는 나, 행복한 나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 요거를 이제 건전한 이기심. 그러니까 내가 잘 돼서 나라도 잘 되는
다른 사람, 나의 발전이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사회의 발전도 되는 그런 어떤,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의 근저의 핵심은 뭐냐면, 아담 스미스는 어떤 이 건전한 이기심을 그러니까 본능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분업을, 어, 분업을 왜 하냐니까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뿐만 아니라 전 이제 분업이라는 게 자본주의 체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 보는데, 이제 공장에서 이렇게 분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렇게 분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 또 사회적으로도 더 역할을 이제 인간들이 막 따로따로 이렇게 다 맡아서 하는 역할이 뭐냐? 누구는 뭐 군인이 되고 누구는 뭐 하고 뭐 이런 분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왜 하냐? 왜 이렇게 돼 있냐? 이유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루소 같은 경우는 그냥 이익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던 반면에, 아담 스미스는 본능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아담 스미스는 이거를, 그러니까, 루소 같은 경우는 이익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익이 좀 비판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요 이익을 배제시킬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본능이라고 한댔다면은, 이거는 배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런 어떤 차이가, 불러왔던 것이 영국에서는 프랑스 혁명 같은 게 안 일어났는데, 이 루소가 있던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좋아했던 사람가, 사상가 중에 하나가 루소거든요. 근데 이 재밌는 게 이 아담 스미스나, 로베스피에르나, 이렇게 잘 보면 이렇게 프리메이슨하고 연관이 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차이가 근데 심각하네. 오늘날에도 이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로이트 이거하고 이제 연관되는 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이드, 응? 응? 하고 이제 에고, 슈퍼에고 들어보셨죠? 이제 이거 응? 자아, 초자 이런 건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장점이 뭐냐? 했을 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동물적 욕망을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최적화된 것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뭔가 정신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정반대다. 아니다. 자본주의는 역대 그 어떤 체제와 보다 정신적 욕망을 잘 충족시키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어떤 제도보다도 우월하게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이제 제가 아담 스미스하고 약간 유사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담 스미스의 셀프 러빙, 자존심, 자존감하고, 저의 그 어떤 정신적 욕망을 충족시킨다. 이거하고 이제 좀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드는 이제 그게 이제 에고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 어떤 자존감이라는 게 에고다. 셀프 러빙도, 자존감도 이제 에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드라는 것은 이제 동물적인 욕망의 욕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고는 이제 이런 동물적 자아와 거기서 파생된 어떤, 조금 더 복잡하게 동물적 본능성이 인간으로 이제 진화하면서 생겼던 어떤 복잡한 단계에서의 그런 것들을 종합한 우리 이제 에고거든요. 그리고 슈퍼에고는 이제 도덕적인 원리. 이런 것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슈퍼에고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이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독립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이제 정신적으로 이 에고라는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에고라는 것들 안에서 또 이렇게 좀 어떤 욕망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을 좀 배제시키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게 분리시키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오히려 에고가 보다 이제 본연적인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그 탐욕이라는 것을요, 그런 슈퍼에고로 보고 있어요. 지나친 거, 슈퍼에고가. 그러니까 에고에 충실하다면 오히려 무슨 히틀러나 쪽발 일성 이런 놈이 나오지 않을 거다. 그래 보고 있거든요. 파시즘 같은 거나 나시즘이 없었을 거다. 근데 이제
그렇게 너무 그 인간의 이제 이드나 에고를 너무 무시하다 보니까 이드하고 그냥 결합해 버린다는 거죠. 그런 것이 슈퍼 에고를 무시하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보통 이제 자본주의 그러면 이기심이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타심을 발휘하자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타심의 근거가 뭐냐 이거죠. 저는 이기심도 그게 정체성이 좀 약간 저한테는 그게 바로 그런 것이 에고를 그런 것들 무시하다 보니까 이기심은 없애자 이러다 보니까 뭐 이타심으로 가자는 얘기인데 그게 바로 슈퍼에고고 슈퍼에고가 에고 같은 어떤 토대를 없애버리니까 그냥 동물적인 본성하고 만나 떨어지는 거죠. 그런 끔찍한 현상이 어디서 발생했냐면 바로 소련의 스탈린 정권제 때 그때 발생한 겁니다. 모든 현상을 전부 너무 지나치게 동물적으로 표현하니까 예? 인간의 정신적인 욕망마저도 모든 걸 다 물질적으로 표현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정신적 욕망이라고 해서 그것은 꼭 별개의 것은 아니에요. 동물적 본성의 아주 복잡한 형태인 거죠. 인간은 단세포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세포 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복잡한 건 복잡하게 설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단세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얘기죠. 이거를 에고라는 것들을 복잡한 걸 싹 생략해버리고 단세포적인 거하고 결합시켜버리니까 슈퍼에고랑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선과학으로 그렇게 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저희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장점은 물적 욕망을 충족시켰던 게 아니라 정신적 욕망을 충족시켰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어떤 체제들은 봉건제나 그 이전의 체제에서는 보상이란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교환이죠. 보상도 교환이죠. 그러니까 교환이란 측면에서 자본주의 이전에는 줄 게 없었다 이거죠. 보상 교환한 게 되게 제한적이었다 이거예요. 교환해 줄 게 없었다는 얘기죠. 대부분 그냥 무상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해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잖아요. 이렇게 상담만 해도 상담료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 그냥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게 꼭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냥 무상이니까 한편에서는 어떤 열심히 자기가 이렇게 얻었던 노하우인데 지식을 경험을 쌓고 지식인데 이거 공짜로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를 않는 거죠. 근데 오로지 특정한 그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만 그걸 다 독점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 무형의 가치를. 근데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특권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평민조차도 가지지 않는 사람도 그런 정보를 가짐으로써 재화를 취득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뭔가 진전된 거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든지 그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비판적일 수 있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돈으로 화폐로 이제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됐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모든 정신적인 것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민주화된 사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판은 이제 할 점은 이제 비판은 이게 동시에 비판도 되긴 하죠. 하여튼 간에 이러한 점들을 저는 이제 강조하고 싶고요. 이거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했냐면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사회주의가 망하고 이러는데 자본주의가 존속하니까 그 자본주의라는 것들에 대해서 단지 이게 그냥 근대의 산물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의문을 들면서 자본주의라고 하지 말고 시장 경제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이 시장 경제의 근본을 한번 수메르 시대에서부터 천작해 본 거죠. 이렇게 수메르 시대부터 이렇게 따져보다 보니까 이제 나온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는 이 논리에서 많이 얘기했죠. 그렇게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고, 경제사 쪽으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로빈스 크루소, 랭클로우저 이런 것들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요거는 이제 시간을 그냥 이왕 한 거야 그냥 가죠. 예, 좀 길어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오늘 아침에 어제 아침이죠. 어제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이제 얘기했던 혼자서 하는 거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로빈스 크루소 경제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응? 노동하고 뭐 창고를 뭐 이렇게 소비하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로빈슨 크루소는 경제학 기본 과정이 합리적인 인간 합리적인 소비의 상징이었다. 뭐 뭐 자수성가형 자본가의 뭐 본질이 이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이게 다 웃기는 얘기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런 얘기가 왜 이제 얘기하냐면 뭐 이걸 뭐 새삼스럽게 막스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좀 오히려 막스도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예,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논리에 보면은 영국 내전의 사회, 경제적 원인에 관한 논쟁, 영국 역사학계에서 막수진이 회로를 잃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내가 이제 링크를 시켜드릴게요. 근데 이게 영국 역사학계에 그 1976년에 러셀이 역사에서 발표했어요. 위해사의 조망이라고. 이거 논문 때문에 이제 영국사 확 아주 그냥 지진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막스주의적 해석을 앞다기 이르렀습니다. 이제 거의 막스주의적 해석은 효력을 잃었어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의미가 있냐? 이게 여러분이 9번론을 아시는 분이라면 1976년이잖아 이게. 예? 빅토르 스차일드가 최초로 권력을 이뤄가던 때가 1973년 아닙니까? 데이비드 록펠러가 이제 황제로 등극한 시기가 1973년 아닙니까? 그쵸? 이게 무엇이 의미가 있습니까? 여태까지 영국 역사에서 막스주의가 지배적이었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전 세계적으로 막스주의적 해석이 지배적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만들어줬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빅토르 로스차일드라는 얘기죠. 빅토르 로스차일드가 그거 아시죠? 캠퍼스 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이제 소련에도 파견해가지고 냉전도 만들고 우리 세계체제를 만든 사람 아닙니까? 소련도 지배하고 미국도 지배하고 영국 지배했던 사람이죠. 영국 정보부를 통해서 케네디도 암살한 장본인이고 이런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도 일으키고 베트남 전쟁도 일으켰던 사람 원인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빅토르 로스차일드. 케인즈의 친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천재죠, 아주 그냥 생물학의 천재고 아주 그냥 그리고 로스차일드 가문이 근친혼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만들어낸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IQ가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물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것들에도 다양한 시도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세력을 다 하나씩 잠식해야 가야 되니까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수정주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수정주의가 물론 모든 어떤 역사적인 견해들이야 다 정치적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그동안의 막스주의가 문제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묻혀졌던 건 그 힘이 빅토르 로스차일드가 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동안 20년 동안 수정주의하고 막스주의가 논란이 와 있었던 것은 빅토르 로스차일드하고 이제 데이비드 록펠러가 투쟁했기 때문이죠. 어느 하나가 이제 우세할 수 없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수정주의가 압도하는 것은 데이비드 록펠러가 이제 승리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데이비드 록펠러의 이 수정주의 해석이, 그러니까 뉴라이트 해석이죠. 이 해석이 틀렸냐? 아니죠. 그동안에 간과했던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들이 좀 유리한 것도 좀 이렇게 좀 강조했겠죠.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백이 데이비드 록펠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된 건데, 이제 이거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자면은, 막스주의적 해석이라는 것들이, 게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궁금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자본주의는 어떻게 태동했나.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영국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자본주의는 외부에서 주입된 겁니다. 영국에서만 자생한 거고요. 자생적으로 자본주의가 된 것은 영국밖에 없다. 그 나머지는 다 주입됐다. 이게 정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쪽 수정주의적 해석을 보면요. 영국조차도 자생한 게 아니다. 이렇게 나서는 겁니다. 그거를 드러내놓고 얘기 안 했는데요. 인드라가 볼 때는 딱 그런 거예요. 자생한 게 아니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뭐 교과서 고등학교 경제학이나 이런 거 공부할 때 앵클로우즈 운동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무슨 영국의 그 혁명 운동, 무슨 여러 가지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과장된 거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막 특히 이쪽 쪽발 노면 경제학파 애들이 뭐 이렇게 잘못 얘기하는 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젠트리 같은 경우 있죠. 그거를 뭐 지주계층이라고 보는 게 너무 웃긴 거네요. 병신논리예요, 병신논리. 그 요맨이라고 저 독립자유운동자를 높이 평가하는 그렇게 식으로 평가하는데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 젠트리라는 거는요, 이제 신사라고 보통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주는 아니고요. 도시에서 돈 번 사람들이에요. 그럼 도시에서 뭘 벌었겠습니까? 평민이. 뭘로 벌었겠어요? 평민이. 귀족이 아니에요. 젠트리는. 평민이죠. 도시에서 뭘로 벌었겠습니까? 상인이거나 아니면은 그 당시 유행했던 매니팩처. 간해순공으로 돈 번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돈 벌었으면 그냥 도시에서 살지. 왜, 저 시골에 가서 땅 사냐. 이 사람은 왜 그러냐면요. 이 산업화 시대에서는 이 도시가 아주 환경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맨날 폐병 환자들 속출했고요. 그랬어요. 예? 똥물이 좌르르 흐르고요. 막 아주 그냥 악취가 들끓고 안 좋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꿈이 뭐냐면 아주 그냥 푸르른 돈 좀 벌면은 지금 우리도 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돈 좀 벌면은 어디 시골에 가서 전원주택 멋지게 지고 살고 싶은 통나무집 같은 거, 뭐 그런 펜션 같은 데 살고 싶은 마음,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다들 이렇게 젠트리 중에 일부, 돈 번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젠트리가 왜 부각됐냐면, 헨리 8세가 이제 장미전쟁부터 얘기해요. 이제 백년전쟁 끝나고 이제 장미전쟁이라 가지고 귀족들이 싸웠지 않습니까? 다 죽었어요, 귀족들이. 귀족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헨리 8세가 이제 자기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신흥 귀족인, 그러니까 신흥층인 이 젠트리를 주목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돈으로 평민인 출신인데, 돈으로 뭔가 영향력을 가지니까, 이 사람들하고 손 잡아야겠다. 그래서 이 젠트리가, 처음에는 이제 왕권을 지지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런 입장이니까 대부분 국왕파 비슷하게 됐겠죠. 그죠? 네? 초기에 이제 이런 계몽군주라고 여겼으니까, 헨리 8세, 뭐 이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후예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인드라가 얘기하잖아요. 러셀, 예? 러셀 세수백작, 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예? 이 러셀 세수백작의 조상이, 예? 영국에서 내각에서 큰 역할도 맡았던 귀족인데 이 사람이 젠트리 출신입니다. 헨리 8세 도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전통적으로 토리당이 아니라 휘그당 멤버였어요. 그리고 러셀 세수백작은 노동당원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젠트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지주당, 토리당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안 되고요. 그냥 같은 젠트리라고 보시면 돼요. 젠트리. 그러니까 조선으로 치면요. 그냥 간단하게 동인서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인서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집안 차이가 있는 걸로 이렇게 잘못 오해하시는데 사색당파 이렇게 막 할 때 보면요. 같은 집안 사람인데 같은 예를 들면은 홍씨인데 같은 박씨인데 누구는 형은 남인이고 자기는 서인이고 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요.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노론이라도 거기서 또 갈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 양반들 사이에도 견해가 천차만별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젠트리도 천차만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사람은, 어떤 젠트리는
이제 토리당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저 희그당이 된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나중에 그것이 일단 그렇게 자리 잡힌 다음에 그 사람들이 싸우다 보니까 명분을 잡아야 되잖아요. 명분을 잡다 보니 그때 이제 뭐 아일랜드 문제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문제가 그때 문제에 따라서 상대가 이걸 주장하면 자기는 반대편 주장하겠다 뭐 이러다 보니까 그때 하면서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예? 근데 그것이 주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젠트리가 자기네들의 어떠한 자긴 어떤 개인적 욕망이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할 때 그게 제가 표현할 때 이제 이게 바로 자존감이다. 이렇게 보는데 나름대로 그 영국 그 젠트리들이 비판적인 점에도 불구하고 상당하게 자존감에 가까운 그런 견해를 가졌던 겁니다. 토리당이든 이쪽이든 탐욕을 덜 부리고 탐욕을 많이 부리지는 않고요. 덜 부렸어요. 그런 면이 이제 긍정적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를 나중에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그대로 얘기를 못했어요. 왜 못했냐? 바로 국제유태자문 때문이죠. 뭐 프리메이슨 역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까지 나오는데 요거를 숨겨야 됐던 겁니다. 이런 본래의 어떤 이 영국에서 이 자본주의가 가능했던 힘, 요거를 숨겨야 됐던 거예요. 그러려면은 다른 것들을 좀 뻥튀기 해줘야 되잖아요. 님들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국제유태자본의 힘을 싹 빼니까 시작했던 로마를 뻥튀기 할 수밖에 없다. 걔 그냥 별거 아닌데 걔가 마치 다 한 것처럼 시작했던 로마가 다 한 것처럼 뻥튀기를 했다 이거죠. 예?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치구단이 있냐 뭐 쪽발 놓으면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뒤에 힘이 있는데 그걸 다 빼고 그냥 본인이 다 해주는 것처럼 하니까 정치구단이다 보다는 소리 나오는 거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국제유태자본이라는 존재가 되게 실리적이라는 거죠. 그 어떤 뭐 직위 같은 건 그 사람들한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얼굴 마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걔네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오직 영향력일 뿐입니다. 자리게 딱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영국 사회가 뭔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럴듯하게 설명하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어떠한 역사에서 좀 그럴듯한 것들을 그냥 뽑아내가지고 그럴듯하게 스토리를 만든 거죠. 역사를 만든 거죠. 대체 역사를 만든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자극받아서 만든 게 쪽발에서 천황제론, 걔네들이 이제 또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천황제 민족경제론 그런 건데 쪽발식에 이게 뭐냐면은 자기네들은 국유권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네들이 독자적인 발전을 해가지고 일본이 쪽발이 그래서 자기네가 근대화했다 이런 논리거든요. 아니란 말이죠. 이거 거짓이에요. 거짓. 메이지 유신부터 모든 걸 다 그냥 국유권이 만들어준 겁니다. 99%라고 할 수 있어요. 1%는 그냥 쪽발의 여성들 덕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어떤 일본 이제 쪽발의 경우에도 이렇게 사카모토보다 뻥튀기가 이쪽에 더 뻥튀기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뻥튀기한 것을 부정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더 강화시키려고 얘들이 이제 그 천황제가 천황이 해가지고 다 지도해가지고 만들었다. 이런 걸 이제 요걸 강화해가지고 나오니까 요것도 써먹은 게 누구냐? 바로 또 주사파 애들이죠. 응? 주사돌이들이 요 천황제 1920년대 논리를 써먹어가지고 지금 만든 거에 또 이제 나오는 게 뭐 주사파 이런 경제 사학론이 이렇게 보면요. 예. 식민지 반자본주의 이런 거 보면요. 조선은 쪽발에 수탈이 없었다면, 침략이 없었다면, 조선 후기 때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어떤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개화대가 저절로 다 근대화가 됐을 것이다. 근데 일본의 쪽발의 침략으로 인해서 정체가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그러니까 또 반면에 근대화 시민지로는 뭐냐면 국제유태자본 쏙 빼고 일본의 도움만 강조하는 거예요. 일본의 도움만. 이것도 가짜다 이거죠. 예?
근대화 신민주의론이나 신민지 반자본주의나 주사파나 소위 말하는 PD파니 뭐 하는 걔네들이나 이 운동권 애들의 논리가 다 틀렸다. 거짓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럼 뭐냐? 왜 거짓이냐? 국제유태자본이라는 존재를 빼먹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체 역사만을 떠드니까 문제가 크다는 거죠. 사실은 이 신민지 반자본주의론이나 근대화 신민주의론이나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왜 나오냐면은 이게 그 천황제 그 너기도 1920년대 국제유태자본이 쪽발을 왕따시켰거든요. 그 당시의 전략에 의해서 이 새끼들이 이제 이렇게 좀 왕따시키면 이제 폐쇄하다가 참지 못하고 전쟁을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압박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주사파 애들도 마찬가지죠. 맨 처음엔 키워줬죠. 일본을 키워주다가 키워주듯이 한국전쟁을 위해서 북한을 키워준 거 아닙니까? 그죠? 쪽발 일성을 딱 선택해가지고, 쪽발이니까. 선택해가지고 전쟁하게 하고, 박헌영은 쪽발이 아니니까, 얘는, 지도자 임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걔는 탈락시키고, 쪽발 일성 뭐든지 시키는 놈이니까 병신 새끼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거 아닙니까? 전쟁을 일으킨 거죠. 동족 산자의 비극. 쪽발만 이롭게 하는 아주 나쁜 쪽발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잘해줬죠. 전쟁 끝나고도 정말 그 모택동에게도 안 해주는 아주 특혜를 많이 베풀었어요. 그래서 1950년대는 아주 남한보다 잘 살았습니다. 북한이. 그러다가 이제 그거 싹 박정희 정부가 쓰면서 이 국유본이 쪽발성에게 보내던 그런 어떤 지원을 딱 끊고 박정희한테 몰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새끼가 이제 쪽발성이 삐져가지고 그다음부터 만든 게 주체사상 이거 아닙니까? 주체파 경제론을 만든 거지. 자기는 누구 도움 없이 다 자기가 했고 자기가 전쟁을 일으켰고 자기가 뭐 이렇게 다 경제 개발했고 다 이런 식이에요. 그전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역사학에도 다 막스주의적으로 얘기했죠.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딱 곧 60년대가 되고 다 버림받으니까 다 그냥 역사학계도 다 그 남로당파 다 숙청해버리고 다 그랬던 겁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중요한 것은 제가 얘기할게요. 자존감이라는 것을 정리해볼게요. 자존감이라는 걸 한번 이렇게 어떻게 식으로 얘기하냐면요. 어제 교육하고 이제 했으니까 어떤 학생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선생님, 너 20년 뒤에 뭐가 될래? 하고 그런 거를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학생이 그랬대요. 노숙자요. 그랬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왜 그런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그 부모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공부 안 하면 노숙자 된다.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도 이거 뜨끔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뭐 안 되면 그 노숙자 된다라는 건 그 부모가 경쟁사회에서 좀 살아남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려 섞인 우려를 하는 건데 이게 애들한테는 공부가 안 되니까 자기는 노숙자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점점 받아서 아예 그거를 노숙자가 될 거다. 라고 그냥 그려버린다 이거죠.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큰 문제가 아니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떤 게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이게 아이들이 그런다잖아요. 엄마년이라고. 욕을 한다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자존감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이런 게 발생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존감이 있다면요. 절대로 엄마년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저도 잘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칭찬을 하고 아이들도 그런 것들에서 이제 아이들도 애늙은입니다. 옛날 뭐 이렇게 막 너무 아이들이 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아이들도 이제는 인격적으로 서로 대화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쉽지가 않은데 그 아이들한테 일단 자신이 사랑한다는 걸 좀 보여줘야 돼. 서로 이제 그런 선을 지키면서 서로 싸워야죠. 어차피 특히 뭐 아버지 되는 분들은 아이들하고 많이 싸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더라도 싸울 건 싸우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 자존감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자존감을 좀 자꾸 시켜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칭찬을 많이 해야 된다. 넌 사랑받는 존재,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좀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람 애들이 자살 쉽게 합니다. 모방범죄 쉽게 말들고요. 네이밍이 돼버려요. 어릴 때부터. 이런 거 큰 문제라는 거죠. 구본이 원하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원하세요? 그럼 그렇게 키우시고 말고요. 경쟁에서 남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뭐 서울대 가고 뭐하고 해봐야 그 사람들 개가 똑가서 그렇게 돼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또 자살할 수 있어요. 잘 나간다고. 여러분들이 경제사에서 살아남았다고 이렇게 그 사람이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쵸?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주변에. 구기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렇게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이밍지처럼요. 그런 것도 좀 염두에 주셔야 되고요. 제가 얘기해 줄 건 오늘은 자존감이다. 셀프러빙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타인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그런 자기 사랑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 이런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건 남들도 싫어할 것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난 저는 이제 정의를 드리고 싶고, 이런 사람으로 이제 자기가 좀 정의를 좀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기본은 셀프 인터레스트. 이익이 아니라, 탐욕이 아니라, 셀프 러빙이다. 자존심이다. 자존감. 자존감이 있는 경제. 자존심이 있는 경제. 자존심이 있는 인간. 이런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를 이끌어왔다. 자본주의를 주도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경제적 인간, 호모 에코스, 셀프 인터레스트, 로빈 크로스 같은 인간이 절대로 자본주의를 주도해온 거 아닙니다. 그거 강조하고 싶고요. 특히 이 구기본의 그 핵심 인물인 로스차일드 가문과 노펠러 가문을 보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할게요.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고요.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밤을 잊으면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고요. 오늘도, 내일도, 오늘도, 자고 일어나서, 힘찬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쪽발타도 투쟁 만세!